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9년, 돌아오지 못한 304명의 희생자들. 남겨진 유족들은 그 긴 시간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어느새 9년, 난간에 묶여있던 노란 리본은 여전히 잘 있을지 전남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이원으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 지금의 팽목항 모습은 어떻습니까? 9년 전 가족들이 무작정 달려왔던 이곳 팽목항은 이제 모습이 많이 변했습니다. 난간에 묶은 노란 리본은 색이 바랬고 철제 구조물은 녹슬었습니다. 팽목항 이름도 진도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이 울면서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이곳은 지난해부터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이 다닙니다. 여객터미널 공사도 한창입니다. 오늘 추모객들은 많이 찾아왔습니까? 오전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추모객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노란 리본에 노란 옷을 입고 묵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혼자 바다를 보며 울고 아이들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참사 즈음에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매년 팽목항을 찾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9살 아이는 7년째 생일 즈음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 그렇지만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추모 행사도 곳곳에서 열렸다고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배를 타고 사고 해역으로 나갔습니다. 사고 지점을 표시하는 부표 가까이서 가족들은 울었습니다. 국화꽃을 바다에 던지고 서로 기대 위로했습니다. 이곳 팽목항과 경기 안산에선 구주기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오후 4시 16분에 맞춰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아픔은 여전합니다. 지금까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세월호가 있는 목포 신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 세월호를 인양한 지 6년이 넘었습니다. 배가 더 많이 낡았다고요? 네, 제 뒤로 보이는 건 세월호 좌현, 그러니까 왼쪽입니다. 2017년에 인양될 때까지 3년 동안 바다 바닥에 닿아 있던 쪽입니다. 이쪽의 상태는 2018년에 바로 세운 뒤에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도 많이 녹슬어 있었지만 이제는 검붉어졌습니다. 인양과 수색 작업 도중에 생긴 구멍과 찢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란 글자는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배 위쪽으로 보이는 초록색 구조물은 재작년에 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이렇게 배 안팎을 점검, 보강하고 있지만 상당히 약해진 모습입니다. 구주기를 맞아 이곳에 온 시민들도 배를 보고는 여러 걱정을 했습니다. 한 4,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배가 저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지금 녹이 슬고 저렇게 다들 나는 저는 좀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언젠가 다른 보관 장소로 옮겨야 할 텐데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근처 고화도 매립 예정 부지에 기업관을 만듭니다. 거기에 세월호를 이 모습 그대로 옮겨놓을 계획입니다. 배는 2027년 하반기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서져가는 8,200톤의 낡은 배를 1.7km나 옮겨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2017년에 인양한 뒤에 이 위치까지 옮길 때 썼던 장비인 모듈 트랜스퍼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이 정부는 이전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목포신항에는 침몰하는 세월호에 실려있던 망가진 차들과 컨테이너들도 있습니다. 모두 함께 기억관에 옮겨두고 참사를 기억하는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월호 기억식에는 6년 만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불참했습니다. 교육부는 일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부총리나 차관명의 추도사도 없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부 장관들은 매년 세월호 기억식에 참석했습니다.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추도사도 직접 낭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힘든 고통의 기억을 희망으로 품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올해 세월호 기억식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신 장상윤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대신 오늘 오전 세종에서 열린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부총리가 참석한 안전의 날 행사는 오전 11시 10분, 9주기 세월호 기억식은 오후 3시부터 경기 안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행사 당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장 차관이 역할을 분담했다며 세월호 지우기 등의 의도는 전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식을 앞두고 부총리나 차관 명의의 추도사도 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일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안전주간 공문에도 제목에서부터 세월호 참사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은 더 이상 추모를 하지 말라는 공개적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때도 공문에 추모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며 특별한 의도는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코미디 대본을 읽어볼 거예요. 연기 안 하고 그냥 한번 읽어나 봅시다. 원조애들이 저는 동영상을 보고 거기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러는 거, 손짓도 이런 거, 그런 거 동작 하나하나를 배운 거예요. 다시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이거 봐 이거. 진짜 나이 먹으니까 얼굴도 안 펴. 어떻게 해야 되겠네. 우리 세월호 기억해달라고, 우리 아이들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 의미로 연극을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신 4.16 가족극단 노란 리본 김태현 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저희가 앞에서 봤지만 교복을 입고 밝게 웃으시는 어머니들의 모습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 연극은 벌써 200회가 됐는데 어떻게 네네네.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 이 어머님들을 만나게 된 때는 2015년도 10월 달쯤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가족분들이 좀 계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 안에서만 외롭게 생활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해볼 만한 프로젝트를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커피 내리는 바리스타 수업이 막 계획이 돼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분 어머님들도 뭔가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걸 진행하던 선생님도 다른 걸 이어가면 좋겠는데 뭐가 좋을까 하다가 연극을 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하면서 연극이 제안됐고 저한테도 연락이 와서 제가 달려가서 어머님들을 만났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군요. 네네네. 연극 장기자랑,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직접 단원고 교복을 입고 네.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시고 연기를 펼치시는 건데 네.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나 궁금해요. 네, 이 연극 장기자랑은 평범한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서 열리는 장기자랑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과정을 그린 되게 귀여운 소동극 같은 거고요. 이 작품 안에서는 고등학교 이름도 안 나오고 어느 학교인지 모르고 그리고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도 얘기하지 않는데 네.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세월호 어머님들이고 또 이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연기를 하기 때문에 관객분들께서 이렇게 세월호 아이들로 읽어주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영상을 좀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본인의 자식들이 가졌던 꿈을 본인께서 이제 펼치시는 그런 내용도 좀 담겨 있어서 네, 좀 네. 뭉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인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시면서 연기를 계속 하시면서 무대에 서면서 어머니들이 좀 변화하는 걸 직접 좀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몇 개 장면이 떠오르는데 처음에 무대에 막 서야 됐을 때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무대에 서게 됐는데 분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분장을 해드렸는데 한 어머님께서 분장을 받으시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화장 처음 해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울컥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무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화장도 다시 시작하시고 옷도 좀 예쁘게 입고 다니시고 하는 모습을 봤고, 또 연극을 하다 보면 무대에서 본인이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한 연기를 펼쳤는데 관객분들이 거기에 맞는 호응을 해줬을 때 굉장한 뿌듯함을 맞아요. 느끼면서 이렇게 자존감들이 막 회복되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됐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조금씩 밝아지고 치유되는 그런 과정을 직접 보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관객들이 무대에선 어머니들을 그럼 어떻게 좀 바라봐주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연출가 입장에서는 그 배우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극단이 공연을 하는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각 작품마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있고 주제도 있는데 배우로 잘 바라보면, 그리고 그 무대에 등장하는 한 인물로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기자랑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분들께서 우리 어머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로, 예쁜 아이들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4월 16일 오늘 사실 감독님에게 또 어머니들에게 더 특별한 날이기도 한데 어제 공연이 또 있었다면서요? 어제 좀 뭐 네. 특별한 뭐 비하인드나 일은 없었습니까? 어저께 이제 안산에서 4.16 기억 문화제라고 하는 행사가 준비됐었는데요. 네. 그 무대에 이 4.16 가족단 노란리본의 공연 한 편이 올라갔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5번째 신작 연속극이라고 하는 작품에 순범 어머님 이야기가 올라갔는데 네. 그 이야기가 세월호 가족이 이태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가 담긴 작품이거든요. 네. 또 현장에 이제 이태원 가족분도 오셨어가지고 약간 함께 따뜻한 연대를 만들어 가자라는 내용의 메시지였는데 되게 관람객분들께서 눈물 많이 흘리면서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또 유족에게 또 유족이 위로를 주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